보신다고 멘트 알려줘야죠. 나오세요. 자, 우리 대표님 팀과 당 지도부가 들어온 것입니다. 크게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구의 당원위원회를 맡는 이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굉장히 많이 접촉 피해로 인해서 우리 여러 학부형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수학하는 우리 전현기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과 우리 환경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환경 노동력 간사에 계시는 우리 이미자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을 이끌고 계신 안상수 시당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대표님을 모자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을 하시죠. 우리 이현승 비서실장님도 오셨습니다. 건강중학교 출신이시죠. 우리 이학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먼저 인사 한마디 드린 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큰 환영해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한번. 예. 여러분 참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들 먹는 물이 이렇게 빨간 물이 붉은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도물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듣고 또 무엇보다도 도와드릴 방법이 뭔가 이것을 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당, 자유한국당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또 시민들께서 항의했을 때 인천시에서 음료수로서는 마시는 물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말만 듣고 물을 마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이게 정말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심지어는 학교 급식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말
무능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100% 인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도 없고 그저 녹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체 급식을 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또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욱 염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께 마음이 놓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저와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더 동원해서 주민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정책위원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위원장과 함께 왔습니다. 피해 복구와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챙길 일, 또 인천시에서 챙길 일, 국회에서 챙길 일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 바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환경부, 또 국토부 이런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인천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잘 확인해서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에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갑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챙겨서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하실 때마다 대답을 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또 지도부께서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듣고 그리고 마무리에 우리 대표님과 다른 또 말씀 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일 먼저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께 드리고 싶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하실 첫 번째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자 우리 저 가운데 계신 분. 저는 안전사례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 검단중학교 운영위원이면서 검단중학교 아빠 지킴이 담당 맡고 있는 정병철입니다. 이번에 새벽에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요. 서울에서 문화동에서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자꾸 패싱이 되는 기분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29일쯤 다 끝난다, 괜찮다 이런 말 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관을 다, 교체를 한다 이랬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이
하나만이라도 이 공천 정수장만이라도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추경 예산 뭐 통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별 뭐 비상 추경이라도 해서 공천 정수장만이라도 이렇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님들 또 건의하실 일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저기 감정추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어서 전해요. 앉아서 하긴 낫죠. 네, 안녕하세요. 뭐 대표님 TV에서만 뵀는데 시험을 보니까 훨씬 인물이 좋으시네요. 자, 우선은 4년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조를 두고 있는 워크맘이자 제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상업체 소상공인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매출이 30% 이하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모든 조리를 생수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도 생수로 한다지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엄마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25일째 이런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자영업에 하시는 이 일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지 이 무능한 시가 우리 정부와 시가 어떻게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윤적 특대 보증 지원이라는 걸 내놨는데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갚으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빌려줄지도 모르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건지 이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소상공인 윤적 특대 보증 지원이라는 걸 내놓으셨잖아요. 대안책으로. 갚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놓으셨냐는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지금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왔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그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을처럼 대출의 그 문턱이 높지 않은 건지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갚는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주실 분 옆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당고등학교 부위원장입니다. 저 이번 붉은 시드물 사태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에 빵과 우유로 등 대체 급식을 시행하다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하루에 2끼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식과 석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빵과 급식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급수차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물 학생 1명당 생수 1명이 식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지금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인데 생수 하나를 준 것도 좀 화가 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학부모들한테 많은 민원이 지금 저희 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한 달 내내 그냥 말없이 그냥 문자만 보내오는 이 구청에서도 조금 화가 나가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 주민 편에 서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지지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게 사실은 접수 피해는 오늘 간담회를 실시하지만 현장 답사를 나오셨지만 이미 중앙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적수 피해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논의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게 요구도 했다라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건의드리시거나 옆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저는 건담중학교 학부모 부회장인데요. 저는 그 학교에 관련보다 제가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물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로 380세대, 그러면 380세대가 아파트에 내려놓으면 거기 관리소장이 100일동에 몇 호 해가지고 사인만 하면은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왔었어요. 저희 건담은 지금, 저희 아파트는 지금 한 번 받았거든요, 생수를.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그쪽에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그 물 나눠주는 일을 이제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빌라나 원룸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구청에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자기네 방법을 바꿔서 무자비로 그냥 체육센터, 주차장,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6시 딱 이제 6시에 나눠주기 이제 배부를 하면 줄이 4시간, 4시부터 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근하다가 그 물을 받아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다 보니까 내 가족이 와서 줄을 서서 다 4개를 다 타가. 그러면 지금 한 가구씩 6개짜리를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하시고 뭐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물을 못 타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게 막 4층까지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물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검암동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나가서 그 물 배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특정인들만 그 명단에 있는 분들만 받으신 거지 정말 소외되고 그 차상위층계층 같은 분들은 물을 못 받으신 거예요. 더구나 늦게 퇴근하시는 야간하시는 분들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 다 이렇게 좀 의논하셔서 골고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빌라나 이런 데서 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당협에서도 미래세대위원들이 매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물을 드린다고 해도 못 가져가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또 원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 우리 구의원님들 여기 다 들어보시니까 참고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시 지시하셔서 차가 없도록 더 우리 중앙당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분 알고 그런데 직접 도청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조금 네. 그러면 더 하시기 전에 중간에 잠깐 우리 중지위원장님 답변 먼저 하시죠. 다 하고. 네네. 그리고 아까 또 건의하실 분. 네네. 그냥 하는 게더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계도에서 식당 운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정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 지원이 다 되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에는 물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만약에 동사무소로 물 지원을 부탁하러 가게 되더라도 가정용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구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희가 음용수를 쓸 수 있는 건지 사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전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이번에 이학재 의원님하고 저도 명심해서 다시 한번 시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맨 뒤에 우리 남성분. 공암중학교 운영위원 위원장으로 공암동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조사를 한다면
이게 뭐든지 시나 구청이나 동에서 이런 인재나 재난이 있을 때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전달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으로서는 우왕좌왕 이게 이렇게 전달되고 저런 데서 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뭘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러한 전달 체계가 인천시가 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와 박남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서 그 박남시장에 대한 이러한 무능함과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고 어떻게 방향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건의하실 분, 우리 여성분. 지금 뉴스에 나오면 저쪽 서울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구 이야기는 싹 덮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덮어버리고 여기는 그냥 지금 끝도 안 났는데 끝도 안 난 상태에서 저쪽 서울 지역만 이야기하니까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안 챙기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는 아닌지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초등학생 아이를 둘을 두고 저희는 사실 70대 노인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도 주신다고 했지만 6병 한 번 받은 게 끝이었고요. 아파트에서 받은 것도 없었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생수 지원해주겠다, 뭐 생수 그거 영수증 내면 주겠다, 필터값 주겠다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시청에서 뭐 시장님 제가 아시는 분에서 들어보니까 뭐 처음에 초기에는 물탱크 아파트 물체크 청소하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게 생각하시고 이걸 끝이 나지 않게 지금 그냥 흐지부지 가실까봐 사실 그게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끝까지 경계 얘기해 주시고 끝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 이 지역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그 수도 사태가 났을 때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구의원이 그 민원을 받고 공천 수도 사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은 이게 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쉬쉬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서 일이 됐는데 우리 어머님 주신 말씀 서구가 패싱되지 않도록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꼭 피해 사항들을 다 보상받고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하고 중앙당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 맨 뒤에 계신 여성분. 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가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한명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6월달에 추경 예산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급식실에 조리대 그 필터 그거를 좀 추경 예산에 잡아서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지.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들도 앞으로 걸고 애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추경 예산에 저희 급식실 조리대에 필터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학교 운영위원장님답게 실질적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저기 마정중학교 운영위원장도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우리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피해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좀 마음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저희 고통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정중학교 지난번에 급식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 절대 우리 지도부께서 간과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르게 건의 드리실 분, 건의를 드실 분 안 계신가요? 여기. 아이들이 직수로 그걸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2분 정도만 의견,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건강중학교 운영부위원장 임명입니다. 지금 학교 얘기는 많이 어느 정도 다 상담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문자 오는 거 보면 우리 의료비 실비 지원 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생수 구입하는 거 영수증 지참을 해준다고 하는데 각자 개개인 집마다 필터 끼고 그다음에 생수로 마지막에 마무리 설거지도 하고 생수 수양부터 샤워까지 마무리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집은 생수 이거 안 해줄 거야 해갖고 제일 최저가까지 사갖고 그런 걸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제일 비싼 생수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한테는 삼다수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는 집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사야 되는 건지 그게 몰라요. 어떤 집은 평이 이만큼 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아예 안 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만큼 쓰는 집이 있고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의료비 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접수 떨었을 때 처음에 장병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게 많이 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일 때문이라고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리는 소문으로만 의하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의료비 지원은 물 때문에 그렇다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데 이건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그럼 우리는 물 갖고 시민들을 도대체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확실할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주신 말씀 것처럼 다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수의 가격을 보상한다는데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병원비는 어떤 근거로 할 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그 앞에 우리 학부형. 건강중학교 학부모 회장인데요. 이번에 사태 때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공기업의 순환보직에 관해서 컨트롤 타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사태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번 사태 때 수도사업소에서 민원관리 대처에 대해서 너무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담당 전화를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그 담당자조차도 전화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 여하가 달라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상태고 보상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영수증에 관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지금 친정이나 가까운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빈도수는 집에서 계시는 분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수도 배관을 다른 데가서 쓰시는 분들도 아니고 피해를 적게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폭력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차라리 가구 인원 수에 맞는 평균적인 평균을 내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는데 아까 우리 계속해서 손 들었는데 못 시킨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네,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뭐 꼭 시간을 드리면 나중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신고식 하려는 거는 아닌데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마지막 잠깐 일어나서 우리 정책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양해를 구하면 그 적수 피해도 하는데 여기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아까는 정책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오늘 오신다는데 잠깐 한 2-3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에서 홍승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구 지역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 1개월 동안 수돗물도 제대로 못 쓰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루빨리 조속히 정상 복귀가 돼서 기본적인 생활권이 저희 상황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요.
저희 이곳 검단 지역에 올해 들어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였고 여태껏 보지도 못했던 독단적인 발표였고 사전 협의나 소통 과정 하나 없이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은 그린벨트 토지도 대대적으로 건드렸습니다. 검단 지역은 2006년에 정부 추진 2기 신도시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15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고 이제서야 막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하여 원도시 분들과 신도시 분양자 분들의 피해도 막심하며 분양 기피 현상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반대한 정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당당하게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그 후 주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등 후 추가적으로 대장지구를 지정 발표했고 토지 보상 가격 때문에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는 LH에서도 의아해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일부러 보상 가격 올리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발표라면 따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3기 신도시 정책을 끝까지 깊게 파주십시오. 문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소통하여 저희 지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실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님 먼저 말씀 듣고 우리 이미자 그 환경이 더 답변 듣고 마무리를 우리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육성으로 그냥 말씀드린 게 오히려 낫죠. 네. 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입니다. 일단 정말 5월 30일 날 처음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5일째네요, 그죠? 장기간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에 대해서 정말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려왔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근데 인천 여기 검단 서구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영종 그리고 강화까지 이렇게 피해 지역이 넓어졌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앞서 한 분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영등포 물레동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지역, 그리고 엊그제는 충북 청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물론 각각 지역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통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인천 서구 지역이니까 인천 지역의 문제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전국의 다른 지역의 이런 현상들은 또 왜 일어나는지 오늘 저희 여기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자 간사의원님 와 계십니다만은 환노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한 이 인천 지역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어떤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제대로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원칙은 아무튼 빨리 수돗물이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밀봉책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덮고 나중에 또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중에 공통된 것이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추경은 원래가 재난재해 추경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난재해만 먼저 따로 떼서 급하게 일단 하고 그 문제는 따로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데도 이걸 꼭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이제 국회가 정상화 되면 추경을 바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 역시 재난재해 차원에서 다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처럼
이게 관제, 인재 측면이 굉장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분명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미 저희 당에서는 추경에 이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추경이 되기 전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국회에서 심의해서 정부에서 쓰도록 한 예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쓸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된 특교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여기도 20억, 10억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난재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추경이 안 돼서 안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별도로 재난재해 특별교부세 말고 예비비도 있어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3조 원인데 이런 재난재해 관련된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한 돈을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여기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루에 생수 한 병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생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다만 실제 전달 체계상 그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여기 주민 여러분들과 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저희 또 시당과 당협 이런 차원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만 제대로 적시에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물이 안 돼서 장사도 못 하신 이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배상의 성격이냐 보상의 성격이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강원도 산불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겁니다. 배보상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해줄 거냐, 이 부분은 사실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식, 또 가정에서 쓰는 물을 삼다스로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물을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그리고 가족이 몇이냐, 또 식당의 매출이 얼마였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면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구청과 시청과 협의한다면 적정한 선에 어떤 합리적인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제 융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피해 소상공인의 융자 부분은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융자 받을 수도 없고, 또 융자 받아도 원래 정해진 상환 그 조건대로 하다 보면 결국 더 망하라는 거, 빚 더지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자 조건 완화, 이 부분을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아이들 급식실에 조리하는 물에 별도의 필터를 설치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인천 서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실에 조리용수에 최종적으로 조리에 사용되기 직전에 필터를 설치하는 이 문제를 저희 당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먼저 발생했으니까 여기부터 시범적으로 추경 내지 특교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업 순환보직의 문제점, 이런 굉장히 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자 우리 간사님하고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왜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진가. 지금 이 정수장 이제사 청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급선을 바꾸려면 정수장 청소 이런 것들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이제야 이토 작업한다, 뭐 이런 얘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관리가 부실한가? 여기 말고 그럼 서울과 청주와 광주는 왜 벌어졌는가? 이걸 저희는 정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물은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끗하게 되는가 하는 규제는 환경부가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그걸 강제로 무리하게 환경부로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공급기관과 규제 감독 관리기관이 똑같은 한 군데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 밑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3기 신도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지난달에 고양시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한 토론회를 주민들 함께 참여한 중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반시장적 정책이고, 그 폐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 1, 2기 원도시 내지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대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토론회 때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다행히도 저희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순자 의원이 맡고 계십니다. 박순자 위원장이 당시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에서 이 3기 신도시 정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 약속했고, 저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이 3기 신도시 정책 수립할 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전혀 생략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책, 이렇게 반민주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이니까 좀 속이 후련하시죠? 네. 잠깐이지만 우리 멀리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이미자님이 잠깐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돗물 사건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국회가 지금 계속 공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북한의 배가 한 대 넘어옴으로 인해서 안보가 뚫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생, 정말로 우리 인천역에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수돗물 사건,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이 부분만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서 하자라고 우리가 나경원 대표가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곧 개최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수돗물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열자는데 안 받아주면 사는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인은 100% 인재 아닙니까? 그 인재 속에서도 우리 주민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부분 보면 상하수도 사업에는 정년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공로연수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 갖다가 계속 넣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체크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고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로 인해서 우리 가정,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또한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어요. 맞죠? 네. 여기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영기 여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뭘 해야 되냐?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재난 시에 매뉴얼 부재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물을 갖다가 우리 나눠준 데 있어서도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가져가면 더 가져가고 못 가져가면 안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건 식용수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또 감망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재난 예방부터 시작해갖고 복구까지 어떤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지금 이것을 지자체 사업이라고 밀어둘 것이 아니고 수도법 제2조에 보게 되면 국가의 책무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한노위가 열리면 여러분들의 피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재난 관련된 매뉴얼까지 꼼꼼히 국회에서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없지만 우리 또 이 지역구의 가래의 우리 이학재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드리고 예, 거의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잠깐 소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능 대응이고 매뉴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잠깐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이상 고압이 발생했고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올라왔고 접수 피해가 났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사태라고 하면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계속 볼 테니까 물을 계속 흘려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계속 수질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체크해갖고 물이 안전하다 하면 공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 25일이 됐는데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물만 계속 공급해주고 심리적인 수질 오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반드시 저도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 보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굉장히 아까 30%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포함해 갖고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아까 서부 패싱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국은 지금 이 수돗물 사태 이거와 관련된 이런 심리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서구 패싱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지역의 소외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 문제, 물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 이거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패싱 문제나 심리적 피해를 보상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타워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여기 공무원 그 정년을 몇 개월 안 둔 분들이 거쳐가는 지역 그 정도로 해갖고 계속 여기서는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그랬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최고의 에이스를 여기다 배치를 하고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인천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러한 툴을 만드는데 저희도 시장위원장님과 함께 인천시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은 한 번은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정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당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이학재 의원하고 우리 서구 문제나 이런 걸 중앙당과 잘 연계해서 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 공유입니다. 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게 처음에 그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돼서 초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 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권이나 또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뭐가 금방 다 될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돌아가고 나면 하몽차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뭐 절차상 또는 뭐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왔다 간 거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 문제가 해결됐는가 점검하면서 꼭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하여튼 오늘 그냥 왔다 간 뒤에 잊지 않고 꼭 점검하고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 건으로 지나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린 학생들과 직결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제도적으로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고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아까 뭐 매뉴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각종 이제 복지나 또 지원에 대한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전달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위에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환경부에 얘기하면 뭐 다 이미 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자체가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지자체 내려왔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또 전달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달 체계를 효율화한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현장 공무원들 또는 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보직이 바뀌고 또 관심사가 또 다른 데 있는 공무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좀 해서 현장 공무원들의 또는 현장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다 말씀드렸고 또 이학재 의원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우리 당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부분의 일들은 지자체의 일들입니다. 중앙 정부의 일이라기보다는 지자체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신속하고 또 책임감 있게 진행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또 아까 누가 말씀 잘 드리셨죠. 하셨고 저희가 이 문제는 정말 이건 정말 선거용 정책이거든요. 앞에 2기가 아직 분양도 안 끝났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3기 신도시를 더 좋은 지역에 해놓으니까 뭐 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 일들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나중에 이것이 만약 3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고통의 기간은 굉장히 긴 겁니다. 잠시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2기 신도시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이것도 빨리 보완을 지을 건 짓고 또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때 필요하면 3기도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힘드신데 저희가 더 신속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나머지 문제들 조속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가셔야 되니까 보내시고요.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잠깐 먼저 보내드리고 안상수 여자를 잠깐 주민들한테 그럼 그냥 진행하시고 네, 저는 인천시 살그머니 해야 될 거. 살그머니 네. 하세요.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으시고. 잘 챙겨보겠습니다.